태블릿 PC를 최순실이 재판장에서 처음으로 보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태블릿 PC. JTBC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가짜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태블릿 PC. 최순실이 재판장에서 보고 내 거 아니야 이랬다고 해요. 심지어 손석희 앵커가 이런 재판 소식 전하다가 태블릿 PC가 내 거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를 전하면서 피식 웃어요. 막 웃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그러면서 태블릿 PC가 조작된 거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끝없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태블릿 PC가 박근혜 탄핵의 시발점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게 조작돼서 그 저번에 명종님이 한 보내준 그 이상한 사람의 SNS 보면은 깜짝 놀란 게, 그거는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 생각하는 모든 마인드가 하다못해 이런 거예요. 태블릿 PC를 통해 가지고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음모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관계 자체를 그렇게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SNS도 하는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모르지만 꽤 많아요. 우리는 보통 페이스북, 트위터들을 우리 친구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팔로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잘 눈이 안 띄는데, 신비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쪽 계통의 친구들 많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지금 목요일마다 저희 집 앞에서 박근혜 구명운동을 하는데, 그 이제, 정말 미치겠어요, 이거. 출퇴근할 때 보려니까 짜증나고. 근데 그 사람들 어느 날 이제 욕도 해보고 해봤지만 나중에 유심히 들어보니까 결국은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거기만 매달려 있어요. 네, 그것만 매달려 있어요. 태블릿 PC가 조작이 아니라는 게 이미 다 만들어졌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손석희가 태블릿 PC를 만들어냈다는 거야. 만들어내고, 그걸 다른 사람 걸 갖다 최순실 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탄핵했다고 이 팩트만 얘기하는 거야,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태블릿 PC가 왜 그러냐면, 태블릿 PC가 만약에 최순실 게 아니라고 그런다고 하면 탄핵 무효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탄핵된 거는 사실은 태블릿 PC 없어도 탄핵돼요. 그래. 그런데 왜 태블릿 PC 얘네들이 목을 매냐면, 그 탄핵의 근거인 소스를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최소한의 형량을 엄청나게 낮출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들이. 이게 보면 이 박근혜 변호사들이 대가리가 멍청하잖아요. 진짜 멍청해요,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하면 형량이 낮춰지니까 더 강화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 부분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태블릿 PC 얽매이고 다른 거를 다 놓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실 박근혜 측 변호인들과 지지자들은 박근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재판의 개념이 아니라 정치 싸움으로 몰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태블릿 PC를 계속 진위 공방을 벌이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들이고 발언들이지, 이게 재판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재판정에서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 최순실이 한 말이 있어요. 큰일 났네. 오늘 태블릿 PC를 처음 봤는데 저는 이런 태블릿 PC를 쓰지 않았습니다. 고영태가 기획한 것에 검사님들도 일부 가담을 했거나 JTBC가 기획된 국정농단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1년 동안 해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태블릿 PC를 처음 봤습니다. 그럼 당신 셀카가 왜 있는지를 설명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방식이라 그러면 법에서의 그 여지가 없겠죠. 개전의 여지가 없고요. 그러니까 정상 참작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최순실의 변호사 이경재 씨. 1년 만에 천신만고 끝에 태블릿 PC 현물이 제출돼 이 사건의 전체적인 진상을 규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이미징 작업을 통해 저희들 나름대로 이 사건 태블릿 PC 관련된 부분을 규명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진짜 목숨 걸었네. 분위기가 그렇네요. 천신만고 끝에. 이거 정말로. 그러니까 최순실은 일단 이 태블릿 PC를 쓴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주장을 계속 할 것처럼 보이고, 근데 그러면은 박근혜가 초반 1, 2차 담화 때 했던 이야기들은 뭐야?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를 갖고 이제 흠집을 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손석희 앵커와 특검, 그 다음에 탄핵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이 사람들을 다 묶어가지고 하나의 기스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살짝 상처를 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후벼 파보겠다는 건데, 이런 정치적인 의도로 하는 것들이 법정에서 먹히지가 않고요. 법정에서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검찰은
이걸 증거로 내면서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 태블릿 PC를 수사 초기에 누가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태블릿 PC 안에 있는 자료들이 최 씨의 동선과 일치한다는 점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진술 등을 확인해 최 씨가 이 태블릿 PC를 사용했다고 증거로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블릿 PC인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최순실이가 자기가 아니라 그런 거잖아. 자기가 돈 주고 안 샀으니까. 네. 이어서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께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외부에서도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감정을 실시했는데요. 네. 전원을 켜지 않고 외관에 대해서만 감정을 실시했는데 앞서 검찰은 태블릿 PC 전원을 켜면 저장된 자료의 해시값이 변경돼서 저장 자료의 동일성을 알 수 없습니다. 계속 업데이트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의혹을 불러올 수 있다고 얘기했고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장에서는 그걸 키지 않았는데 이것을 이제 국가수로 넘겨요. 검찰이 갖고 있던 거를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때는 어차피 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을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 태블릿 PC만 갖고 1년 동안 이야기했던 사람 하나가 있었죠. 보수 논객 변희재 씨입니다. 변희재. 논객이란 말 붙이지 마시죠. 보수? 아니 극우 농객이죠. 보수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아니 페이먼트 음. 언론사를 운영하는 그렇죠. 네, 변희재는 이제 미디어워치를 통해서 태블릿 PC와 관련된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해 왔는데 이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제 태블릿 PC 검증 절차에 참여하겠다고 신청서를 냈는데 대한애국당 출신이라고 안 받아줘서 오늘 방청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아직도 구속이 안 됐나요? 벌금은 엄청 맞은 것 같은데 참 벌금 이게 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있었으니까. 네, 자, 있었으니까. 사실 이제 그 팩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태블릿 PC는 전원을 절대 켜면 안 돼요. 그리고서 지난 1년 동안 전원을 안 켠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을 검증할 때는 이 안에 들어있는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따로 이미징 작업을 해서 떠서 카피를 해서 이제 다른 PC에서 검증 작업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절차를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에서도 판사가 이거는 맞다 그러고서는 전원을 켜지 않고 외관 검사만 한 거고 이대로 넘기면 이제 요거 자체가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전원 켜지 않고 검증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최순실이 최고의 인생에서 실패가 노승일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실패가 이 태블릿 PC인데 우리가 지금 질문을 잘못 던졌어요. 이 태블릿 PC가 네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요. 맞아. 태블릿 PC가 네가 썼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 지가 지 돈 주고 그 삼성 것 사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이게 왜 걔네들이 그러냐면 그러니까 2016년 7월 말에 미르재단 대기업 출연금이 최초 보도되고 이게 거의 언론인자 장악됐던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그래서 이게 수면 아래로 꺼지려고 했는데 JTBC가 갑자기 이 태블릿 PC를 10월 24일 날 보도를 해버려요. 그래서 급기야 이제 이게 1차 촛불로 연결이 되고 일파만 막 커져서 극우 박사모들은 이 태블릿 PC 때문에 탄핵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블릿 PC를 공격하면 탄핵을 무효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예, 지푸라기 같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태블릿 PC가 기고 안 기고 이게 최순실 거고 아니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미 다 범죄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래서 제가 변호사 측을 욕하는 겁니다. 바보처럼. 지금 이미 그럴 단계가 아니다. 온갖 것의 범죄들이 지금 다 들통이 났고 고백했고 관련자들이 다 하고 있는데 아직도 변호사들은 그 돈 많이 받으면서 국정원에서 준 돈으로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현금으로 줬다면서요. 변호사비를 다. 네. 5만 원권으로. 그런 돈을 받아가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태블릿 PC를 1년 내내 갖고 싸우냐고. 다른 걸로 좀 형량을 좀 낮추거나 뭔가 좀 반박해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고 돈만 처먹고. 전 변호사 측이 문제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는 극우 농객들을 동원해가지고 말이야. 헛소리나 내고 있고. 극우 농객들도 다 그 국정으로 돈 받고 움직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정도로 다 밝혀졌는데 누가 그런 애들 국민들이 봤을 때 변희재가 기사 쓴다고 해서 그 기사를 신뢰할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냐고요. 변희재는 정치적 그 틈새 시장에서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억울로로. 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국정원 돈 받고 글 쓰고 사회운동 했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공적인 자리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뻔뻔한 인물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아니, 뻔뻔함을 지나서 이게 불법 행위가 곧 밝혀져서 이제 수사를 받을 거 아닙니까? 또 우리나라가 정말 자유 대한민국은 맞긴 맞나 봐. 그죠? 아니 진짜 나 그런 생각을 만약에 우리 새날이 국정원 돈 받아서 운영했다고 했으면 어떻게 돼? 이미 문 닫았잖아 이거. 왜 이게 잣대가 다르냐고. 극우하고 우리는. 나 이런 사이가 정말
지긋지긋해 이제. 우리한테는 또 한 가지만 잘못하면 인생 조지고, 쟤네들은 뭐 엄청나게 개지랄을 해도 아무 이상 없이 당당하게 법정에 나타나서 태블릿 PC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고 민주주의가 자리 잡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민주주의 법적 절차에 의해서 움직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놈들은 그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내 맘에 안 들면 다 죽여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갔던 그 기억들과 경험들 때문에 그렇게 탄압을 우리가 또 받았던 거고 그런 거지.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민주주의자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 전두환이나 뭐 이런 애들처럼 성향이 트럼프하고 비슷한 성향만 돼도 변희재 이런 애들은 벌써 다 갔죠. 그러지만 꽤 많아요. 우리는 보통 페이스북, 트위터들을 우리 친구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팔로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잘 눈이 안 띄는데 신비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쪽 계통의 친구들 많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지금 목요일마다 저희 집 앞에서 박근혜 구명운동을 하는데, 이제, 정말 미치겠어요, 이거. 출퇴근할 때 볼라니까 짜증나고. 근데 그 사람들 어느 날 이제 욕도 해보고 해봤지만 나중에 유심히 들어보니까 결국은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거예요. 이거. 거기만 매달려 있어요. 네, 그것만 매달려 있어요. 태블릿 PC가 조작이 아니라는 게 이미 다 만들어졌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손석희가 태블릿 PC를 만들어냈다는 거야. 만들어내고 그걸 다른 사람 걸 갖다 최순실 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탄핵했다고 이 팩트만 얘기하는 거야.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제가 볼 PC를 계속 진위 공방을 벌이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들이고 발언들이지 이게 재판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재판정에서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 최순실이 한 말이 있어요. 큰일 났네. 오늘 태블릿 PC를 처음 봤는데 저는 이런 태블릿 PC를 쓰지 않았습니다. 고영태가 기획한 것에 검사님들도 일부 가담을 했거나 JTBC가 기획된 국정농단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1년 동안 해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태블릿 PC를 처음 봤습니다. 그럼 당신 셀카가 왜 있는지를 설명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방식이라 그러면 법에서의 그 여지가 없겠죠. 개전의 여지가 없고요. 그러니까 정상 참작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최순실의 변호사 이경재 씨. 1년 만에 천신만고 끝에 태블릿 PC 현물이 제출돼 이 사건의 전체적인 진상을 규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이미징 때는 태블릿 PC가 왜 그러냐면 태블릿 PC가 만약에 최순실 게 아니라고 그런다고 하면 탄핵 무효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탄핵된 거는 사실은 태블릿 PC 없어도 탄핵돼요. 그래. 그런데 왜 태블릿 PC 얘네들이 목을 매냐면 그 탄핵의 근거인 소스를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최소한의 형량을 엄청나게 낮출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들이. 이게 보면 이 박근혜 변호사들이 대가리가 멍청하잖아요. 진짜 멍청해요,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하면 형량이 낮춰지니까 더 강화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 부분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태블릿 PC 얽매이고 다른 거를 다 놓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실 박근혜 측 변호인들과 지지자들은 박근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재판의 개념이 아니라 정치 싸움으로 몰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태블릿 PC를 최순실이 재판장에서 처음으로 보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태블릿 PC. JTBC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가짜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태블릿 PC. 최순실이 재판장에서 보고 내 거 아니야 이랬다고 해요. 심지어 손석희 앵커가 이런 재판 소식 전하다가 태블릿 PC가 내 거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를 전하면서 피식 웃어요. 막 웃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그러면서 태블릿 PC가 조작된 거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끝없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태블릿 PC가 박근혜 탄핵의 시발점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게 조작돼서 저번에 명종님이 한 보내준 이상한 사람의 SNS 보면은 깜짝 놀란 게 그거는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 생각하는 모든 마인드가 하다못해 이런 거예요. 태블릿 PC를 통해 가지고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음모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관계 자체를 그렇게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SNS도 하는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작업을 통해 저희들 나름대로
이 사건 태블릿 PC 관련된 부분을 규명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진짜 목숨 걸었네. 분위기가 그렇네요. 천신만고 끝에. 아이고, 정말로. 그러니까 최순실은 일단 이 태블릿 PC를 쓴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주장을 계속 할 것처럼 보이고, 근데 그러면은 박근혜가 초반 1, 2차 담화 때 했던 이야기들은 뭐야? 아니,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를 갖고 이제 흠집을 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손석희 앵커와 특검, 그 다음에 탄핵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이 사람들을 다 묶어가지고 하나의 기스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살짝 상처를 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후벼 파보겠다는 건데, 이런 정치적인 의도로 하는 것들이 법정에서 먹히지가 않고요. 법정에서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검찰은 이걸 증거로 내면서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 태블릿 PC를 수사 초기에 누가